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죠. 이분이 말이죠.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서 인용된 것을 알고 정말 울분을 토로하면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기 전엔 끝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자, 김용현 또 옥중서신 다시 윤 다시 대통령, 이게 뭡니까? 더 힘차게 싸우자. 이분이 사실 이 계엄 사태 관련해서 가장 많이 중요한 내용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주무장관 아닙니까? 결국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이 콤비가 이번에 계엄을 선포했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고, 그리고 이들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부정선거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자, 이렇게 보는데 말이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와, 이거 정말 엄청납니다.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 자, 이 대목 때문에요. 윤 대통령이 다시 재출마한다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요, 이 이슈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들은 재출마한다.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 이런 논리로까지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곧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와, 이날 바로 옥중에서 탄핵 선고가 있었던 그날 이런 편지글을, 충격적 편지글입니다. 이거는 우리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이 재출마하는 게 가능한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헌법학자들이라면은 100이면 100 다 불가능하다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편지글을 올렸을까? 그리고 불가능한 이유 중에는요, 대통령이 만일 출마한다, 출마 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선관위에 하잖아요. 그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서 선관위를 털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그걸 덜추기 위해서. 그 선관위가 대통령의 등록을 받아주겠습니까?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설령 선관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위헌 심판을 이제 청구합니다. 그럼 그건 또 어디 갑니까? 이번에 8대0 인용을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로 또 가잖아요. 근데 둘 다 지금 악마의 소굴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 두 곳을 다 통과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2030 네티즌들은 이 이슈를 갖고 그게 아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런 플랜 B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기는 것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탄핵되어서 야인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있다, 분명히.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 개념을 많이 이제 끌어들이고 그러죠. 미국 개념. 미국은 분명히 큰 것을 갖고 있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꼽을 치고 있다. 그것이 이제 터진다라고, 큰 것 온다라고까지 생각하는 2030들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김용현 장관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순수하게 여기에 이제 한번 읽어보면요. 탄핵 이후 김 장관이 쓴 자필 편지 속에 다른 건 몰라도요, 윤석열 어게인, 다시 대통령, 이런 것,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어떤 플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파면된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조기 대선에서 재출마해서 이제 이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키르기스스탄처럼 나라가 이제 뒤집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있다 해도 여러 난관이 있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를 통과해야 되고, 선관위가 만일에 막을 때는 헌재를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전부 거의 불가능한 미션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당 안에서 지금 차기를 노리는 그 차기 주자 많잖아요. 이들이 전부 윤 대통령을 또 이렇게 견제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도 윤 대통령을 더더욱 이렇게 옥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또 그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속을 또 시도할 가능성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으로 또 치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지지자들을, 특히 이제 2030 지지자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애국 시민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저런 쪽지글, 저런 편지글을 썼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례적이다, 이상하다. 그냥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런 편지를 올렸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현 장관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김용현 떡이라는 게 있죠. 그 옥중에서도 떡을 또 이렇게 젊은 2030들이 집회하는 현장에다가 또 이렇게 배달을 했더라고요. 특히 윤 대통령과 이 김용현 장관은 2030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이들을 우군화하려고 한다 그럴까? 이들을 계몽시키는데 엄청나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만 일어서 준다 그러면요, 계엄은 비록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데요, 형식적으로는 뭐 헌재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계엄이 계엄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엄이 계몽령이 되면서 현재 진행형이다. 이건 역사의 심판,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이 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성립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국민의 뜻만 충분히 모아진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헌법에서는 어렵겠지만 헌법이 만일에 바뀐다, 뭐 그런 경우에 또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아무튼 그런 것까지도 뭐 감안해서 긴 장거리 레이스를 펼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 편지에서는 그렇게 장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단거리에서 끝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특히 20대들. 그들이 지금 주로 이 관련해서 글을 올리고 뭐 댓글 단 거 이렇게 쭉 보면요, 윤 대통령이 분명히 꼽을 치고 있는 게 뭐가 있다, 믿고 있는 카드가 확실한 거 뭐가 있다, 큰 거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믿는다, 믿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를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 언덕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정말 저도 미스테리한 편지글이다. 그리고 특히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이거는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장관, 이분이 정말 뭐 모르겠습니까? 뭐 뭔가를 다 알고 있을 텐데 뭔가 진짜 확실하게 믿는 카드가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날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년 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엄청난 참사가 있었죠. 그런데 보도 거의 안 됐습니다. 무려 4명의 애국 투사분들께서 저 세상으로 떠났잖아요.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대통령 인용이 결정되는 순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당시 언론에서는 그것을 꽁꽁 숨기고 있었고요. 저는 그분들도 국가로부터 뭐 약간의 이제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빚을 안겼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다시 뭔가 이렇게 정상화되어 가지고 저쪽 이제 좌파들, 좌익들이 국가로부터 뜯어내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쨌거나 그런 불상사도 없었고, 뭐 작은 충돌도 없었다, 철저하게 진공작전이 통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울분을 토로하는 한 이제 애국 시민들이 한 명인가 그렇죠. 헬멧을 갖고 경찰 쪽을 뭐 이렇게 두들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벼운 어떤 그런 이벤트 하나가 있었죠. 자, 그런 정도로 이번에는 조용히 이제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가 있었고, 뭔가 어떤 면에서는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죠. 이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는 것인가? 혁명이 터지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지만, 그날 당일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일단 모인 사람이 애국 시민들은 많지 않았어요. 평소 집회할 때 주말 집회의 10분의 1도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거 병력으로는 뭐 되지도 않고 오히려 탄핵 찬성 집회가 훨씬 컸죠. 예, 그날은. 그래서 반대의 경우에는 뭐가 터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이번에 가포 비상을 발동시키고 그들이 철저하게 이제 무장을 했었죠. 장봉 준비하고 캡사이신 뭐 준비하고 뭐 등등 했잖아요. 그것은 뭐 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만에 하나 기각이 될 때 저쪽 이제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저 좌익들과 한판 떨려고 준비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애국 우파 자유보수 이쪽의 집회는요 평화의 집회입니다. 평화 집회. 그 어떤 불상사도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걸 지난 약 10년 가까이 집회를 매주 하잖아요. 그것도 집회 여는 단체가 한 곳도 아니야. 여러 곳이고 그 많은 집회 속에서 사실상 뭐 큰 문제가 된 것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그래서 경찰은 이 애국 집회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인 집회를 보고 있다라고 할까?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은 조용히 집회만 하고 가기 때문에 평화 집회죠. 그야말로. 이제 이걸 갖고 우파 안에서는 그걸 또 약간 또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죠. 연설 집회, 콘서트 집회, 가두리 집회 뭐 이러면서 그런 집회는 백날 천년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이 대통령 그 인용되는 과정에서 쭉 지켜보면서 2030들이 대거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이 결과를 보고 그런 집회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간 베스트, 일베에 가보면요. 거기서 지금 그런 울분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시위를 하지 않을 거면 뭘 하고 그런 걸 하느냐라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일종의 한계입니다. 지금 외국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건 그거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저 프랑스라든가 뭐 다른 유럽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홍콩에서처럼 진짜 투석 좀 벌이고 뭐 그냥 전투 벌이고 이런 걸 우리 외국 시민들이 어떻게 가서 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 주로 되어 있고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그거 안 되고. 자, 그거는 만일에 일어난다 그러면요. 별개의 조직, 별개의 어떤 세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진한길 강사도 제도권 내의 인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자기 나름의 혁명가적 기질을 가진 그런 일단의 세력, 일단의 어떤 그 투사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 조직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엄으로도 이번에 어쨌거나 안 됐는데, 이제 개몽이 되면서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해도요.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거에 해결되기 위해서는 오직 수단으로는 혁명밖에 없죠, 혁명. 근데 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문을 저들이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혁명군이다 해서 뭐 들어가면 그냥 착착착착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무력으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애국 우파는 갖고 있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의지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집회 조직에서는 그런 혁명은 말로는 해도 진짜 혁명의 희어자도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진짜로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세력, 다른 조직에서 가능할 겁니다. 그게 저는 2030이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2030이다. 특히 30이라기보다는 20이죠, 20. 10대, 20대들일 겁니다. 10, 20이 되겠죠. 이들이 언젠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친정화되고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분연히 이제 떨쳐 일어날 그날이 있겠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김용현 장관의 이 편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앞서 다른 그 방송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김용현 장관의 편지, 옥중 편지의 진정한 뜻은 저는 혁명이라고 보거든요. 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됐죠.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와, 이게 정신적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을 다시 뭐 이렇게 우리가 지지하자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와,
여기서 말하는 리셋이라는 게 뭡니까? 갈아엎는다잖아요. 이게 세팅을 다시 한다. 이건 혁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리셋 코리아, 혁명 코리아,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을 다시 윤석열로.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말이죠. 10대, 20대들이 이걸 접하고 나서 지금 윤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대통령이 출마하려고, 출마 신청서를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 선관위가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그래, 안 받아주면은 이걸 더 헌법 소원하겠죠. 어디로? 헌재로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헌재가 또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가처분을 해도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재출마가 아닙니다. 재출마라면 대통령이 쌍권, 권영세, 권성동이 온 자리에서 대선에서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재출마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이거는요. 국민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이 곧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국민의 심판은요,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혁명을 통해서 하는 것 딱 두 개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대통령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투표는 출마를 못 하는데 아니잖아요. 결국 이거는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읽힙니다, 저는.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촌에 거기 젊은 10대, 20대들, 20대들이 주로 있었죠. 대학생들. 거기 집회, 거기 이제 그 구국 행진 행사 뭐 등등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떡도 보냈죠. 김용현 떡이라고. 이 특별히 20대들, 10대들을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김용현 장관은요,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됐던 우리 애국 열사들 있잖아요. 이들에게도 이 자기한테 들어왔던 영치금 이런 것을 쪼개가지고 거기 다 보내고 그랬죠. 그들을 도웁시다라고 캠페인을 벌인 사람도 김용현 장관이 최초고요. 그래서 일간 베스트 1배에서는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구속됐던 우리 애국 시민들을 돕자라는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벌이고 있고 많이 이제 그게 호응이 있었다 그러죠.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이거는 혁명인 것 같다. 혁명 아니고는 저기 설득이 여기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상상을 저기 적어놨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통령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